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그 IP 주소 포맷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IPv4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맞죠? 4바이트고 그다음에 IPv6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 16바이트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4개 10진수 형태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IPv6 같은 경우에 16진수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가 클래스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호스트로 나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그 전체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주소인 거고 호스트는 그 안에 사용되는 IP 주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내용에서 또 반복된 내용이죠. A, B, C, D, E 클래스가 있다. 0으로 시작되는 거 10, 110, 1110, 그 다음에 111로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핫 이슈는 뭐냐면 그 서브넷이에요. 서브넷 별표할까요? 요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서브넷 마스크. 원래 24,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슬래시 24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총 32비트 중에 IPv4라면 총 32비트 중에 앞에 24비트를 1로 만들고 나머지를 이제 0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얘는 다 1이라고 가정할게요. 쓰기가 좀 애매하다. 다 1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앞에 24개가 24비트니까 앞에 24개가 1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0이니까 이쪽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IP 주소 부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의 8승이니까 사실 256개의 IP를 사용하겠다. 만약에 이게 슬래시 24가 아니라 슬래시 25 하게 되면 앞에 1이 하나 더 붙으니까 이렇게 붙으니까 2의 7승 128개의 IP를 뭐 사용하겠다 뭐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그러면 지금 2의 8승이면 실질적으로 2의 8승계가 전체가 다 IP 주소로 사용되느냐 호스트 주소로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앞에 있는 0과 맨 마지막에 있는 255는 얘는 브로드캐스팅 주소로 사용되는 거고 얘는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얘 두 개를 제외한 254개가 실질적으로 호스트에 할당된 IP 주소. 얘도 마찬가지예요. 126개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IP 주소인 거죠. 근데 요게 되는지 뭐 이렇게 어떤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슬래시 24로 나타내지 않고 다르게 나타내서 뭐 이렇게 슬래시 24는 24인데 그러니까 1의 개수가 저렇게 앞에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래시 25는 25인데 쭉 채워지다가 요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빼고 여기에 1이 채워져서 24 슬래시 25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 0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무조건 1이 여기서부터 채워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워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채워줘야 되니까 중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클래스에서 서브넷을 할 수도 있고 B 클래스에서 서브넷을 할 수 있고 C 클래스에서 서브넷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에서 얘네들을 쪼갤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을 쪼갤 수 있는 거고 얘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걔 안에서 세부적으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뭉뚱그려서 외우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서브넷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서브넷 정리했고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서브넷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IP 기억나시죠? 프라이빗 IP.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프라이빗 IP를 사용할 텐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라고 할게요. 공유기를 하나 구매했어요. 공유기를 하나 구매하면 요게 이제 외부에서 인터넷선이 하나 물리죠. 이게 여기가 이제 퍼블릭 부분이에요. 외부에서 인터넷 부분이 하나 물리고 요쪽 부분에 지금 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어머니 핸드폰, 아버지 핸드폰, 그다음에 내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요 다 프라이빗 네트워크예요. 프라이빗 IP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퍼블릭 IP. 그러니까 퍼블릭 IP는 한 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거죠? 이게 뭐가 동작하냐면 NAT가 동작해요. NAT가 뭐냐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인데, 그러니까 퍼블릭 IP를 프라이빗 IP로 바꿔주고 프라이빗 IP를 네트워크 IP로 바꿔주는 여기에 여기에 NAT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NAT 테이블이 존재해요. NAT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 IP는 나가면 퍼블릭 IP로 바뀌어서 나온 다음에 이 테이블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때 그 테이블을 역참조해가지고 다시 내가 어머니한테 가거나 아버지한테 가거나 나한테 오거나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NAT라고 하죠. NAT 별표할까요? NAT가 뭐가 좋아요? NAT 좋은 점은 일단 IP 주소를 아낄 수 있죠. 왜냐하면 퍼블릭 IP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IP를 사용하니까. 두 번째, 보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안 좋죠. 왜냐하면 얘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직접 접근 못해요. 그러니까 포드 포워딩이라고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고 내가 지정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외부에서 접근을 못해요. 그런 보안적인 걸로 되게 좋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IP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요걸 사용하셔야 되죠. 이거를 사용하셔가지고 A 클래스일 때, B 클래스일 때, C 클래스 여러분들 대부분 C 클래스니까 C 클래스에서 19168, 0.0, 0.1, 0.2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런 걸 사용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해해줘. 지금부터는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외워야 되는데 뭘 외우냐면 IP 패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예요. IP 패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예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버전,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IP 패킷이 계속 개선돼 가지고 5가지 버전 이상이 있어요. 얘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버전 하나를, 최신 버전 하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틀리냐면 이 부분이 틀려요. 이 부분이 최신 버전과 예전 버전이 틀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 버전이죠. 예전 버전이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고, 자, 일단 버전은 뭐 IPv4냐 IPv6냐 그리고 뭐 헤더 랭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타입 오브 서비스가 있는데 그 어떤 종류의 어떤 서비스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를 구분해서요. 이쪽 부분은 그 프리시던스라고, 프리시던스는 뭐냐면 패킷의 우선순위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중요한 패킷은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우선순위 나타내요. 우선순위, 프리시던스.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뭐냐면 뭐 딜레이, 트루풋, 그다음에 트루풋은 또 MTU라고 표현할까요? MTU. 그다음에 릴라이어비리티, 그다음에 코스트 여기 적어 놓을까요? 코스트 이 부분에 코스트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딜레이를 최소로 할 거냐, 아니면 트루풋은 이렇게 전속률을 최대로 할 거냐. 그러니까 릴라이어빌리티는 뭐냐면 신뢰성을 최대로 할 거냐, 아니면 코스트는 비용을
최소로 할 거냐, 뭐 그런 거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거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토탈 랭스는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별표할까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쪼개지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그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잖아요. IP 쪽에서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소멸 바이트로 쪼개지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1F, 두 번째 프래그멘테이션, 세 번째 프래그멘테이션 이렇게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러면 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요 패킷이 동일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00, 얘도 1000이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얘도 1000이죠. 얘도 1000이고 동일한 놈이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1 해가지고 1001, 얘는 플러스 1 해가지고 1002 이런 식으로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별표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플래그라고 있는데요. 플래그는 뭐냐면 내가 이제 프래그멘트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DF는 돈 플래그예요. 돈 프래그먼트. 그러니까 돈 프래그먼트는 뭐냐면 플래그를 하지 마라, 쪼개지 마라. 그리고 MF는 뭐냐면 모 플래그, 프래그먼트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프래그먼트 옵셋, 요게 2019년 국가직 시험 문제였어요. 프래그먼트 옵셋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 질문인데, 원래는 이런 거예요. 1500바이트가 원래 쪼개지는 거니까 헤더 길이를 빼면 20바이트 빼면 1480인데 원래 한 패킷당 1480을 가지니까 얘를 8로 나누면 처음에는 0, 그 다음에는 1480 나누기 8, 그 다음에는 1400 두 번째 패킷이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두 번째 패킷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6000바이트 패킷이 있다. MTU가 2000이다. 그러니까 세 개로 쪼개지는 거죠. 2000, 4000, 뭐 이렇게 6000으로 쪼개지는 건데 얘가 헤더 길이가 안 주어졌어요. 그럼 헤더 길이가 필요 없죠?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요? 8로 나눠요. 8로 나눠요. 이런 식으로 옵셋을 구하는 거예요. 옵셋은 뭐냐면 내 현재 패킷 다음에 나오는 패킷은 어느 정도에 있냐라는 거예요. 옵셋이죠, 옵셋. 그래서 프래그먼트 옵셋을 계산을 했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TTL은 뭐냐면 타임 투 리브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라우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라우터를 이렇게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마이너스 1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 TTL이라고 한다면 10개의 라우터 이상 못 가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패킷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담아 놓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뭐냐면 상위 계층, 그러니까 IP는 밑에 있는 계층이니까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ICMP냐 아니면 뭐 TCP냐 UDP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책섬이라고 돼 있어요. 책섬, 헤더 책섬 같은 거 있고,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옵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별표하세요. 왜 별표하냐면 나중에 다른 버전에서는 다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정리한 거예요. 이거 정리한 건데 이거 정리한 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타입 오브 서비스의 뭐 딜레이, 최소 지연, 최대 처리율, MTU, throughput, 그다음에 최대 신뢰성, reliability, 그다음에 최소 비용, 코스트 기억나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덴티피케이션에 프래그멘테이션 별표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리저브드 프래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래그먼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리저브드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 교재 수정하시고, 교재를 수정해 주시고, 그거 수정해 주신 분 될 것 같고, 그거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TTL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터 하나를 지날 때마다 하나씩 감소를 하는 거고, 여기에 CRC 사용되지 않고 책섬 사용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프로토콜 기억나시죠? TCP냐, UDP냐, ICMP냐, HMP냐 상위 프로토콜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TCP는 IP보다 상위 프로토콜이 맞죠. 근데 ICMP는 사실은 IP랑 동일한 계층에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ICMP 홀로 동작할 수는 없으니까 ICMP가 IP를 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IPv6 나왔는데요. IPv6 보시면 IPv6가 나온 배경은요. 옛날에 어떤 그 교수가 강의하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IPv6가 나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사람 많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 주소가 부족하긴 한데 그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IoT 때문에 그래.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의 사물에게 IP를 부여해야 되니까 사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IPv6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IoT랑 맞물려서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 보면은 IPv6는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128비트로 늘어났다. 그리고 얘가 이제 16바이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디폴트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가 그런 거냐면 이런 것들 호스트 주소 자동 설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Pv4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같은 경우에는 DHCP가 있거든요. DHCP는 뭐냐면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커피숍에 와이파이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자동으로 IP를 할당받게 돼요. 근데 수동은 뭐냐면 그냥 내가 어떤 연구실에 갔더니 야, 네 IP는 몇 번이야? 세팅해서 써. 그러면 내가 이제 수동으로 IP를 세팅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IPv6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 자동으로 IP 주소를 부여받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동성에 별표할까요? 이 IP 주소를 가지고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내가 이제 숭실대에 있고 얘가 이제 서울대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IPv4 주소를 이제 부여받았어요. IPv4 주소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로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새로운 주소로 부여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IPv6로 부여받았으면 얘가 그냥 그대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얘가 자체적으로 인증과 보안 기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과 보안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원래 IPv4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IP색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암호화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별도의 IP색이 필요했어요. IP색이 뭐냐면 IP를 보호하기 위한 IP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 그거를 집어 넣었어야 됐는데 별도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IPv6 같은 경우에 있기 때문에 디폴트로 있기 때문에 IP색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이거 별표할까요? 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IPv4의 헤더는 20바이트고 IPv6의 헤더는 40바이트예요. 근데 그러면 IPv6가 IPv4보다 더 느릴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IPv6가 더 빨라요. 왜 빠르냐면 일단 IPv4는 20바이트인데 가변이에요. 가변은 뭐냐면 계속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가된 만큼 느려지는 거예요. 왜 느려지냐면 라우터가 IP 헤더를 보니까 그쪽 보는 시간만큼 빼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IPv6 같은 경우에 40바이트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고 만약에 나머지 늘 게 있으면 다 선택사항으로 넣어가지고
받는 쪽에서 이제 보면 되는 구조인 거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IPv6 같은 경우에 주소가 16진수 사용한다고 했죠. 16진수. 16진수가 몇 개? 32개. 여기 32개 적어 놓을까요? 16진수가 32개 사용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16진수가 32개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소 체계 보시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애니캐스트에 몇 표할까요? 애니캐스트를 지원해요. 애니캐스트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IPv4는 자 보세요. IPv4는 뭘 지원해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020년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IPv6는 유니캐스트 지원하고 멀티캐스트 지원하고 브로드캐스트 지원 안 하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 지원해요. 그러면 IPv4는 애니캐스트 지원해요? 아니요, 지원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유니캐스트는 1대1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티캐스트는 1대 n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n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죠. 그리고 애니캐스트는 뭐냐면 n 중에 n개가 대상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로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보내는 게 애니캐스트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세요. IPv4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를 지원해요. 자, 그리고 IPv6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지원 안 하고 애니캐스트를 지원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IPv6에서는 브로드캐스트가 없나요? 그러니까 멀티캐스트가 브로드캐스트를 대체해요. 요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요 개념. 자, 이번에 2020년도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혼용 문제가 발생해요. 혼용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IPv4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원래 IPv6로 바뀌면 한 번에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꾸려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한 번에 다 꺼야 되는데 근데 시차도 존재하는데 어떻게 다 꺼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다 꺼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보장도 못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혼용해서 사용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소 문제? 그러면 IPv4 주소를 어떻게 IPv6 주소로 바꿀 것인가? 바꿀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해요.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표준 IPv6 표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16진수로 표기를 해요. 192.0.2.52를 16진수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요거를 그냥 붙여가지고 앞에 그냥 0을 붙여가지고 그냥 사용한다 라는 개념인 거고,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IPv4 호환 주소인데 얘는 그냥 땡땡만 붙이는 거예요. 땡땡만 앞에. 요 땡땡 두 개가 그 사실 IPv6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땡땡 두 개 붙여가지고 땡땡 두 개 192.0.2.52라고 사용한다라는 방식. 아니면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IPv4 매핑 주소라고 그래가지고 약속이죠. 처음 80비트를 0으로 하고 그 다음 16비트를 1로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32비트는 원래 IPv4 주소로 기록하게 되면 얘는 그냥 우리가 IPv6라고 하자, IPv6 주소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환 기술은 뭐냐면 주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IPv4를 IPv6로 보낼 때가 있을 거고 IPv4를 IPv6로 보낼 때가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그 두 개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듀얼 스택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Pv4 스택도 갖고 있고 IPv6 스택도 갖고 있으면, 스택은 뭐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 계층인데 IPv4 들어오면 IPv4 사용하면 되고 IPv6 들어오면 IPv6 사용하면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아니면
두 번째는 터널링. 터널링은 뭐냐면 IPv4에다가 IPv6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헤더를 보고 판단하니까 여기 헤더가 IPv4예요. 그리고 이 내용 컨텐트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안에는 IPv6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다음에 얘를 제거하면 해당하는 패킷은 뭐예요? IPv6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걔를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나 아니면 주소 변환 방식은 NAT처럼 어드레스 테이블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드레스 테이블 사용해가지고 IPv6로 가면 IPv4로 바뀌고 왜냐하면 테이블이 있으니까 다시 거꾸로 오면 얘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IPv6 패킷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 이제 그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정리한 거. 자, IPv6에서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만 지원한다. 브로드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유니캐스트는 1대1, 멀티캐스트는 1대_n, 애니캐스트는 1대_n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보낸다라는 개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몇 표할까요? 멀티캐스트가 브로드캐스트를 대체한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 IPv6 주소 공간은 IPv4는 32비트, IPv6는 128비트. 실제로 저런 문제가 나올까 하겠지만 실제로 나왔어요. 32비트, 128비트. 바이트로 나왔어. 바이트. 4바이트, 16바이트. 그 바이트. 그리고 IoT, 사람이 아니라 IoT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IPv6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개념인 거고 여기 보면 여기 뭐 표기, 주소 형식만 잘 봐주세요. 8비트 4부분 10진수 그리고 16비트 8부분 16진수 요렇게 요거 정리하세요. 요거 정리하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뭐 IP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IP 같은 경우에 지금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중에 이제 IP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요 IP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사실 기본 네트워크 중에 서킷 스위칭이 있고 패킷 스위칭이 있어요. 그래서 서킷 스위칭은 여기 보면 서킷 스위칭이 있고 패킷 스위칭. 이제 패킷 스위칭에서 IP가 사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서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긴 할 건데 데이터 통신 중에서 이 패킷 스위칭은 예전 방식이에요. 예전 방식인데 언제 사용했냐면 PSTN, 그러니까 예전에 아날로그 전화 방식이에요. 아날로그 전화 방식을 사용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1대1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점유해서, 그러니까 회선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끊으면 다시 회선을 연결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회선을 점유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고 패킷 방식은 사실은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물형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연결을 맺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패킷이 이제 그 라우팅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패킷 방식인 거예요. 사실 이제 end-to-end 방식이죠. 1대1 방식, end-to-end 방식 뭐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요게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패킷 스위칭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I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을 쪼개서 보내는 거기에서 사용되는 게. 그래서 IP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프래그멘테이션, 디프래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쪼개고 다시 합치는 거. 쪼개 파이트를 쪼개고 다시 합치는 거. 그리고 얘는 뭐예요? 비신뢰, 비연결. 기억나시죠? 비신뢰, 비연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보낸 정보가 제대로 갔는지 보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위 프로토콜인 TCP나 아니면 UDP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응용 계층 프로토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IP 자체 내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자 볼까요?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중에 ICMP 있죠. ICMP에 어디에 발표하냐면 컨트롤에 발표하세요. 컨트롤 메시지에 발표하세요. 이게 뭐예요? 제어 메시지예요. 제어 메시지. 제어 메시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제어 메시지. ICMP는 그 위에 ICM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CMP 독단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위에 상위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그 툴이 뭐냐면 이런 것들 핑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스 RT 아니면 트레이스 라우트. 요 라우트하고 RT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RT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유닉스에서는 라우트예요. 그러니까 핑은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핑을 보내면 A PC가 있고 B PC가 있으면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request service is not available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지금 그 서비스가 없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핑을 보내면 그 상대편 쪽이 살아 있는지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뭘 이용해요? 요 ICMP를 이용해서 패킷을 주고받죠. 그러니까 핑은 뭐냐면 상위 그냥 툴이에요, 툴. 그래서 내부적으로 ICMP를 이용해 가지고 B가 살아 있는지. 근데 이제 핑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사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의 다 막아놨죠.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살아 있는데 왜 막아놨냐면 네이버에 핑 안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나만 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핑하면 그걸 또 이렇게 리턴하려면 엄청난 부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핑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 되기는 하는데 예전부터 고전적인 툴이에요. 그래서 이 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네트워크 관리할 때 잘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요 트레이스 RT 또는 트레이스 라우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소스고 데스티네이션이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쭉 타고 들어갈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네트워크가 안 돼요. 안 되면 도대체 어디에서 끊겼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트레이스 RT라는 툴을 이용해서 딱 치면은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ICMP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요. 너 살아있어? 네. 너 살아있어? 네. 너 살아있어?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끊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할 때 어디서 끊겼는지 추적할 때 저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ICMP 패킷의 패킷 구조를 봤더니 타입 코드 체크섬 데이터 있는데 체크섬 발표하시고 데이터 중요한 거 아니죠? 데이터는 그냥 쓸데없는 데이터, 의미 없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문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타입하고 코드예요. 타입하고 코드. 타입은 여기 보면은 에코 리플라이, 그다음에 에코 리퀘스트. 요게 뭐냐면 요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요거 핑처럼 너 살아 있어? 나 살아 있어.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 할 때 그런 느낌인 거고. 그다음에 소스 컨치는 뭐냐면 뭔가 굉장히 중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어디냐면 네트워크 중간 부분에서 굉장히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더 이상 패킷을 보낼 수 없을 때 그런 느낌으로 보는 그러니까 소스 쪽에서 그러니까 야 출발지 쪽 소스 데이터 좀 좀만 보내,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 좀만 보내, 뭐 그런 거고. 타임 익시드는 뭐냐면 아까 기억나시죠? TTL이 0이 되면 타임 익시드가 돼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리다이렉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터가 저 패킷을 받았는데 내 인터페이스 쪽에 있는 애들 중에 네가 보내려고 하는 애가 없어. 그래서 원래 정상 그 패킷을 그러니까 포워딩을 해주고 다시 이제 리다이렉트 메시지 보내가지고 야, 난 안 갖고 있다니까 딴 쪽으로 보내, 이런 식으로 리다이렉트 할 수 있는데 저 리다이렉트 발표할까요? 얘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악의적인 라우터가
악의적인 공격자의 라우터가 리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야, 그거 내가 갖고 있어.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받은 다음에 포워딩한 다음에 내가 스니핑 하는 거죠. 스니핑이 뭐냐면 도청하는 거, 도청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은 뭐냐면 보냈는데 내가 그쪽으로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으면 저쪽으로 반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목적지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타입이 저렇게 돼 있는데 코드가 뭐냐는 거죠. 코드는 요 타입에 대한 세부적인 값이에요. 세부적인 값의 별표. 세부적인 값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도 종류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내가 못 가는데 목적지를 못 가는 방법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뭐 포트가 죽었다든지 그냥 서버가 다운됐다든지 서버가 없어졌다든지 URL이 바뀌었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지정해요. 근데 이제 왜 안 갖고 왔냐면 사실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 왜냐면 사실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이 패킷 구조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지만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좀 더 과하게 강의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까 보시면은 ICMP 에코 리퀘스트 여기 보면은 너 살아있어? 살아있는지 그 ICMP 에코 리퀘스트 보내고 그 타입 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ICMP 에코 리플라이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지. 그래서 상위 어플리케이션은 핑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트레이스 RT 같은 것들 이용해서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 쪽에서 이렇게 저쪽으로, 그러니까 라우터가 받았는데 상대방 쪽으로 원래 목적지로 보낼 수가 없으면 라우터가 원래 그 소스 쪽으로 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야, 목적지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세부 코드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리다이렉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가 보내는 게 나한테 없어. 다른 쪽으로 보내야 돼. 라고 리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데 뭐에 악용될 수 있다고요? 스니핑이 뭐라고요? 도청에 악용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타임 익시드 기억나시죠? 타임 익시드는 뭐냐면 TTL이 감소하다가 0이 됐을 때 쭉 오다가 더 이상 이제 0이 됐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드 A 쪽 원래 패킷을 보냈던 애한테 보내가지고 야, TTL이 0이 됐으니까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 가지 못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스 콘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중간에 어떤 구간이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로컬 네트워크이고 여기는 이제 웬이에요. 웬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국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해외 쪽으로 이제 가는 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 구간은 사실 이제 병목 구간이라 병목이 발생해서 더 이상 패킷을 많이 보낼 수 없어라고 한다면 소스 콘치 메시지를 이제 노드 A 쪽으로 보내가지고 패킷을 보내는 양을 좀 줄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IGMP는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중에 IGMP의 그룹의 별표일까요? 그룹은 무슨 그룹? 멀티캐스트 그룹이에요. 멀티캐스트 그룹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그룹,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멀티캐스트 그룹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내가 IPTV를 보던 아니면 멀티캐스트 그룹에서 할 수 있는 뭐 비디오 컨퍼런싱을 하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브로드캐스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멀티캐스트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나 보내는 쪽에서는 패킷을 하나는 보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멀티캐스트를 해야 되는 그쪽 부분 이 라우터에서 패킷을 복사해서 보내줘요. 요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N개를 보내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패킷을 복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멀티캐스트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그 IPTV 같은 거, IPTV 해가지고 IPTV 그룹, 멀티캐스트 그룹에 묶여 있는 애들한테 패킷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TL 같은 것들이 제공되죠. TTL 같은 것들이 제공돼가지고, 그러니까 패킷이 무한정 이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GMP는 저 그룹의 멀티캐스트,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을 외워야 되잖아요. 프로토콜을 외워야 되는데 그 프로토콜을 외울 때 키워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이런 건 다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은 필요 없잖아요. 그룹만 외우시면 되고, ICMP도 컨트롤만 외우시면 되죠. 아, 뭐 제어 관련된 메시지인가 보구나.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그렇게 특징적인 키워드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키워드로 정리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가 똑같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교수자가 보는 페이지나 교수자가 검색한 결과를 통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키워드가 있으면 그게 맞는 답이고, 키워드가 없으면 맞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전체 내용을 달달달,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후의 얘기는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